이른바 화병 점정을 잘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일까지 다 이렇게 허사가 되는 거 아니냐. 머지않은 시간이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내가 결심한 바를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아주.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에 크게 기여할 뿐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승민 의원 지역구는 문의가 좀 되셨나요? 녹화는 제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유승민 공천 사실 오늘이 이 후보 등록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이번 총선의 막판 이 정치권의 논란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금 막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얼마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강봉균 전 장관을 영입을 했습니다. 강봉균 전 장관이 새누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유승민 의원의 거취 등과 관련해서 YTN이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도리이다. 그리고 오늘은 공천심사 마지막 날이 아니다. 자, 후보 등록은 내일부터입니다만 공천심사는 후보 등록 끝나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탈당하는 사람한테나 오늘이 마지막이다. 탈당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탈당은 오늘까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유승민은 그동안 당에서 받은 혜택, 본인의 미래,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해 스스로 결정하는 게 도리이다라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YTN과의 통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당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공천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탈당할 게 오늘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49조에 보면요. 예.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만약에 당적을 변경하면은 그 선거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내일과 모레니까 예. 탈당을 하려면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탈당을 해야지 무소속으로 후보에 출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 탈당을 하면은 무소속 출마도 못 하는 거군요. 무소속 출마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무소속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밤 자정 넘기면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 등록이 25일까지니까 공천 심사는 25일 그 선관위에서 서류 받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6시간 마감 시간인데 예. 그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이한구 위원장 생각엔 유승민이 끝까지 버티면 결국 당신이 손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거취를 정하게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또 이한구 위원장이 이 책임을 떠안는 것을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게는 이제 오늘 자진해서 탈당하는 것을 이제 권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출마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심사 마지막 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럼 유승민 의원이 탈당하게 될 경우에 누군가 이제 그 지역을 공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내일이나 모레 할 수 어허. 있다. 그것은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제 후보일 가능성이 많을 텐데 어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오늘 탈당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또 다른 후보의 그 지역의 공천 이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사실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네네. 공천한다 하더라도 탈당하고 나서 내일 해도 공천은 가능하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이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한 것이 아니라 탈당은 자진해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후보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했다는 이제 논리를 할 것인데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자진해서 탈당하게 되면 배신자 프레임을 더 씌우고
또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공천에서 컷오프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 본인이 희생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제 사실은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자진 탈당한다고 해서 과연 유승민 의원에게 여권층에서 배신자다. 왜냐하면 자진해서 탈당했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더 씌워지기는 사실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자진해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컷오프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한구 위원장은 유승민 그 의원을 겨냥해서 오늘 이 발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친박으로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공천장에 공천 추인을 보류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5곳 아닙니까? 예. 송파을, 유재걸 그리고 은평을이죠. 유재걸 그다음에 송파을의 유영아 또 대구의 정종섭, 추경호 또 권혁세, 성남에 이 5분도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공천장을 안 찍으면은 오늘까지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재호 의원도 만약에 그 심사가 보류되어 있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오늘까지 심사 안 해주면 오늘까지 그게 재심을 정리가 안 안 되면은 역시 오늘까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려면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오늘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탈락자들이 공천 탈락자들이 많을 수 있다. 뭐 내일쯤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할 만큼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이제 오늘 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본인의 대표로서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이 사건이 그렇게 번지게 될 경우에는 대표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 문제를 이제 방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 계속 몇 가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공천 탈락된 곳이 지금 유승민 의원 지역구도 있습니다만 윤상현 의원 지역구 여기는 이제 그동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고 후보를 안 낸다 뭐 이런 뭐 꼼수기가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역 인천시 여성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신 그 인천시 시당 여성위원장이 그 공천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윤상현 의원도 인천 남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탈당을 해야 되고요. 예. 이 지역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김정심 위원장이 계양 쪽에 한번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된 다른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윤상현 의원의 조직을 인수받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후보 개인의 경쟁력은 좀 문제가 있을 거고 당의 경쟁력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당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원칙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김성진 후보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후보 단일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 안기호 후보가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당 성향의 2명 그리고 야당 성향의 2명 이런 식으로 아주 재미있는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여성위원장이 후보 윤상현 의원의 조직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당 후보 또는 야당 후보가 있다가 그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될 경우에 이제 그 같은 정당에 또 다른 후보가 들어가는 경우 이제 그것을 이제 계승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전자가 있고 현역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이제 계승자가 있는 형태인데 계승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직들을 말씀하신 대로 고스란히 자기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혀 이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새롭게 이제 공천된 여성 후보 같은 경우에 혈혈 단신으로 가서 사실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또 출마하려고 했던 지역은 다른 지역이기도 했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어떤 충분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여권 성향층 또는 여당 조직들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선거에서 결과가 윤상현 의원 당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비례대표 명단 어제 확정 발표를 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들 이제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1번, 2번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진을 다 뭐 워낙 많아서요. 준비하지 못했던 점도 양해드리겠습니다. 송희경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그리고 이정명 전 육군 대령. 이정명 육군 대령 같은 경우는 DMZ에서 부하 직원을 구하려다가 부상을 당한 뭐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다른 혹시 눈에 띄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어제 밤에 열린 새누리당 그 비례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공천 배심원단에서 새누리당은 결정을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 제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제의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문제가 된 후보가 김순례 후보입니다. 15번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 지난해 그 SNS상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좀 이렇게 그 폄하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제의를 요구를 했고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은 여성을 60%를 이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당선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한 20번에 보면은 남녀 성비가 10대 10입니다. 10대 10대 10, 10명 10명입니다. 예, 10명 10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여성들은 뒤에다 당선 안 되는 그 후순위로 이렇게 몰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천 배심원단이 제의를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새누리당 이제 발표된 비례대표 명단을 이제 살펴볼 경우에 이제 보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말씀하신 상징성 그리고 정치적 스토리가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고려한 측면이 있겠죠. 아까 이중명 전 대령 같은 경우도 있고 조은영 국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대중에 좀 회자될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고 또 한 최연의 가지 전 코레일 사장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또는 청와대와 좀 가까웠던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이제 예. 말씀하신 최연의 전 코레일 사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민봉 전 청와대 수석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안정권으로 들어왔죠. 예,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청와대도 일정 부분 이제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당이 이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배려는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있는 그런 이제 비례 명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의 거취 문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대 고비로 떠올랐는데요. 김종인 대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당무의 회의를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네. 이게 당무 복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완전한 당무 복귀라고 이제 하기는 힘들죠. 다시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 이제 내일 후보 등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례 명단 같은 경우도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상적인 실무적인 당무를 하지 않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업무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가 꼭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내가 최소한의 어쨌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그러나 내가 이제 영원히 당 대표에 남겠다. 라고 이제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나는 할 일 다 했어. 끝. 사퇴를 선언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지금 누가 이끌어가는지는 지금 상황이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예.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능성으로 보면은 일단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종걸 원내대표가 맡는 게 왜 다른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표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그렇죠. 측면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김종인 대표가 단순하게 그 개인적인 모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 그 중앙위원회 과정을 보면서 그 자신의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역시 친노 패권주의가 이 당의 뿌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부 비대위원조차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있구나. 나의 예. 보호막이 없구나.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서 자신의 리더십이 먹히지만은 당이 총선이 끝나고 정상화됐을 때 과연 나의 리더십을 누가 따를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사퇴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례 본인이 이번에 가느냐 마느냐 또는 비례 순번의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이고 본질적으로 이제 지난번 중앙위 의결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적 불신임을 당했다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신임이란 대표로서 이제 당의 주류들이 여전히 신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불만들을 폭발시키고서 드러낸 것이다. 본인에 대한 도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총선에서 본인이 얘기한 107석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총선 이후에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총선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일정 정도는 내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완전하게 본인의 다시 한번 명예를 회복해주는 그런 제스처가 있지 않게 되면 사퇴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것은 이제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서 지금 비대위원들에 맡겨놓은 것인데요. 애초에 본인이 구상했던 방향대로 상당 부분 복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전 총선 이후에도 안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뭐 문재인 대표가 어떤 공표를 확실하게 해주다든가 아니면 당에서 총의가 모아진다든가 이런 제스처 정도가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의 어떤 이 거치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해지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어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이런 불만이라고 할까요? 화가 단단히 난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일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녹취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어제 발언입니다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요? 네. 결정은 내가 종합적으로 내가 발표를 할 테니까 그건 지금 나한테 답을 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뭐 난 모르게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내가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 내 여태까지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아주 욕보게 하는 그런 거는 내가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욕보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욕보게 한 게 무엇일까요? 일단 김 대표가 중앙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셀프 공천 뭐 비난도 셀프 공천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김 대표가 굉장한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낙천한 분들, 요번에 낙천한 분들 그리고 기초단체장 출신들 예.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기저를 형성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중앙위원들이어서 47명 중에서 그분들이 가장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DNA가 없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비대위원들한테도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대위원들한테도 좀 섭섭하다. 예. 이긴바하고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김종인 대표가 제출한 43명 비례대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이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중앙위에 통과된 명단에 이태수, 유영진 후보가 8번, 9번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건 당초 공천관리위원회나 김종인 대표가 내놓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친노 인사들이 2명이 포함됐다. 그것도 비대위원들이 그걸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대위원회 일부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실망감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중앙위에서 비례 투표결을 한 결과로 알려지는 겁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서 보신 새누리당은 확정이 된 거지만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대표께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안을 준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본인이 이것을 추인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이제 비대위원들에게 맡기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통보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 벼랑끝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벼랑끝 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장선상에서.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이번 그 공천과 둘러싼 갈등의 핵심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 민주당을 바꾸겠다는 김종인 대표와 의사로서 환자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았다는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이른바 친노 그룹과의 싸움입니까? 정체성에 관련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체성이 후보 선출 관련해서 평가 요인이 되는 것은 새누리당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더 크게 나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야권의 전통적인 흐름과는 전혀 이제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기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들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나가서 실제적 권력적 차원에서는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 세력
주류가 김종인 대표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존의 이제 구주류, 기존의 강경파들에 대한 강경파들의 굉장한 이제 불안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함으로써 이것이 충돌된 것이라고 이번 사태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안이 쉽게 해결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 본질을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자가 치료가 다 된 다음에 환자가 치료한 다음에 보통 뭐 이게 이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의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나 왜 이렇게 치료해서 내가 다친 데는 여긴데 이러면서 총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과연 김종인 대표와 친노그룹이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초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런 표현을 했죠. 김종인 대표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 나아가 대선까지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실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그 김종인 대표 사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는 막지만은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 내 기저에 깔린 그 운동권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양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봉합이 될 것 같습니까? 네, 봉합이 일단은 이것이 이제 곧 이제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타협안이 아마 선대위 체제로 되면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 명단이 다시 한번 복원되거나 아니면 총선 이후에 본인의 안정적인 당대표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확정으로 드러날 경우는 아마 수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사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협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본인이 소임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하면서 어쨌든 이제 당의 피해를 덜 주고 본인의 어쨌든 명예는 어쨌든 살리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선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것 여부가 일정 부분 봉합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 4년 전에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와 충돌을 빚어서 사퇴를 한 전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과연 김종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오늘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자,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